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에 개봉한 미국 블랙 코미디 영화 터지기 전에를 볼 겁니다. 이 영상은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그럼 시작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커빙턴 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듣고 있네요. 이상한 일 하나 없을 것처럼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 마라 칼라일도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연필을 떨어뜨렸나봐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뜨린 연필을 주우려고 책상 아래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케이틀린이라는 여학생이 갑자기 펑 하고 폭발해버렸거든요. 형체도 없이 터져버려서 남은 거라고는 교실을 온통 뒤덮은 핏자국뿐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것들이 그녀의 피로 물들었어요. 그녀가 죽은 뒤 영화는 죽은 소녀의 삶의 영상을 마라 눈앞에 일장 보여줍니다. 그녀가 어떤 친구였고 어떤 사람이었으며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등등 마라가 알고 있던 그녀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대마 흡연도 즐겼다고 하는데요. 마라는 사실 케이틀린과 친하진 않았습니다. 마라와는 다른 부류의 학생이었거든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의 학생들은 패닉에 빠져 길거리로 도망쳤습니다. 마라는 그녀의 친구 테스에게로 달려가 자기가 본 끔찍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물건들을 증거물로 수집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약 케이틀린이 다들 예상한 대로 자살 폭탄 테러를 한 것이었다면 그녀의 주변의 물건들이나 사람들이 다쳤어야 정상인데 그녀가 폭발하고 남은 자리엔 입고 있던 옷이며 책상이며 다 오롯이 남아있었거든요. 정말 풍선이 터지듯 그녀의 몸만 깨끗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마라를 포함한 학급 친구들을 모두 참고인으로서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경찰에게 한 명 한 명 아주 일말의 정보라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학생들은 케이틀린의 피가 묻은 옷과 신발들을 벗어 증거물로 제출하고 깨끗이 몸을 씻으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주 오래 있었던 듯한 구린 디자인의 운동복을 임시로 지급받았죠. 취조가 끝난 학생들이 휴게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중 마라는 아주 침착해 보이네요. 이러한 폭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또 누군가 터질 수도 있으며 혹여 그게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아이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긴장해서 토를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얼마 후 학생들은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마라의 부모님이 마라를 데리러 오셨어요. 마라의 엄마 아빠는 마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는 내일 학교에 가지 말라고 쉬라며 방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마라가 잠들기 전에 익명으로 누군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의 말이었죠. 마라는 Don't send me dick pic, 제발 성기 사진만은 보내지 마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미지의 상대는 닉슨 대통령의 사진을 보냈어요. 닉슨의 별명이 트리키 딕이거든요. 마라는 그녀 맘에 쏙 든 상대의 유머 코드에 흥미를 갖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학교는 케이틀린에 대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추모곡을 불렀는데 그녀가 고른 곡이 성행위를 암시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다들 왜 이 자리에서 저 노래를 부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케이틀린의 학우들과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마라와 테스도 있었습니다. 묘지에 그녀의 관을 매장할 때 마라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며 마약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마라는 학급 친구들이 쌍둥이 제나와 조를 찾아갔는데요. 그들은 학교 마약 공급책들이었어요. 그들은 마라에게 대마보다 효과가 좋다는 환각버섯을 추천해줍니다. 테스가 걱정 어린 마음으로 그녀를 뜯어 말렸지만 마라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마라는 그 버섯을 구매하고 테스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주 가던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눠요. 마라와 테스는 1학년 때부터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바닷가에 집을 사서 함께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들이 꿈꾼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두 사람이 바다에 갔을 때 거기서 여자 노인 두 분이 해변가에 볕 잘 드는 집 마당에 앉아 발은 따뜻한 모래 속에 넣고 물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이후로 말이죠. 요즘도 테스는 어떤 집이 적당할는지 마라에게 집 사진을 찾아 보여주곤 했습니다. 마라는 자기 음료에 구매한 환각버섯을 마구 집어넣고는 테스의 마지막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때 딜런이라는 남학생이 그들에게 아는 체를 하네요. 농담을 좀 주고받은 후 마라는 지난밤 자신에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딜런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케이틀린의 죽음 후에 소녀는 자기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만약 내일 뻥 터져버린다면 어떨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자 마라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기엔 너무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백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마라는 딜런에게 공중 화장실로 가자고 시그널을 보냅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아니요. 마라가 먹은 환각버섯을 전부 토해낼 때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였습니다. 마약의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딜런이 여러 명으로 보였어요. 카페 밖으로 나가 길에 앉아 그들은 케이틀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딜런은 마라에게 학교 풋볼 경기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요. 마라는 거절하고 싶지만 마땅한 이유가 없다며 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학교는 할로윈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코스튬을 입었어요. 학교의 추모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마라와 테스, 딜런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대로 두 사람은 풋볼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마라와 딜런이 둘만 남았을 때 딜런은 자기가 언제 마라를 좋아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는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긴 독백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마라가 사진을 찍겠다며 그의 이야기를 방해하는 바람에 이야기는 끝나버렸어요. 마라는 몇 번 보기 어려운 광경이라 그의 말을 잘라먹었다며 사과합니다. 새 학생의 유니폼 등판에 이름이 연결되어 웃긴 구절을 만드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차, 이번엔 찍을 수 없었습니다. 선수 한 명이 터져버렸거든요. 케이틀린처럼요.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고 패닉에 빠져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딜런은 마라의 손을 잡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은 경기장 밖에서 처음으로 포옹합니다. 사건이 있은 후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저주받았다며 말이죠. 어느 날 밤 마라가 길가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내 딜런이 다 떨어져가는 아이스크림 트럭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사실 스프링스틴의 노래 내용 때문에 이런 차를 샀다고 말하죠.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이스크림 트럭을 타고 시내를 지나 파티에 갔어요. 거기선 죽은 친구들을 추모하며 학생들이 요란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라와 딜런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날지 추측하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 자기만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마라는 자신이 사실 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딜런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외로움과 슬픔을 이기려고 오래된 헛간에 혼자 들어가 80년대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추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감을 표한 뒤 딜런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둘은 긴 키스를 나누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들린 비명소리에 그들은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파티 자리에서 또 누군가가 터져버린 거예요. 테스와 마라는 FBI 수사관 칼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조를 받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은 어쩌면 마약으로 인해 생긴 문제일지도 모른다며 이 지역 학생들이 많이 하는 마약을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죠. 마라는 마약이 원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마약 공급책 제나와 조 쌍둥이에게 수익을 창출시켜줄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 마약을 전부 사면 제나와 조에게 이득이고 또 그 마약을 FBI에 가져다주면 그만큼 사례금을 받을 테니 그야말로 창조 경제였죠. 마라는 그 길로 공급책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어 바로 약을 받나 했는데 마약을 다른 곳에 보관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라와 두 쌍둥이는 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납니다. 차 안에서 쌍둥이는 그들이 곧 마을을 떠날 계획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쌍둥이는 마라만 남겨놓고 터져버렸어요. 차 내부 창문이 피범벅 되는 바람에 운전은 불가능했어요. 차량은 전복되고 마라는 기적처럼 탈출합니다. 딜런이 마라를 찾았습니다. 강가에서 마라가 패닉에 빠져 피를 씻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죠. 이야기 나눌 틈도 없이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해 그들은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마라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병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롤란다 박사가 그녀를 진찰하고 있었죠. 마라 옆 침대에 딜런이 있었습니다. 비닐벽으로 나뉘어져 있어 실제로 닿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또 한껏 농담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밤에 격리 비닐을 사이에 둔 그들은 침대를 붙여두고 서로를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정부는 학생들을 천막 캠프에서 보호하며 본격적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의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사받고 상담하고 실험을 통해 통계화됩니다. 테스는 마라에게 죽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지만 마라는 약속할 수 없다고 해요. 잠시 뒤 학생들은 한 방에 모여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딜런이 농담조로 이야기하죠. 이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은 졸업뿐이라고 말이에요. 워싱턴에서 온 정부 관계자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학생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마라는 대체 워싱턴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있는 거냐며 질문합니다. 워싱턴 관계자는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친구들은 코웃음치며 다 마라의 말이 옳다고,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으며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건 스스로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학교 풋볼팀 퀘이커스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할 때 한 명이 폭발해요. 영화는 이제 모두가 익숙해진 듯 능숙히 피를 치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격리 공간에서도 학생들은 밤에 자다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터져버립니다. 과학자들은 아이들에게 여러 약들을 실험하며 경과를 지켜보죠. 그러다 결국 그들은 효과가 있어 보이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학생들은 격리 캠프를 떠나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마라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길거리 어디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보자 다들 올해는 축제 분위기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집에 가보니 칼라일 가족만의 예쁜 트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닥터 롤란다가 개발한 알약 스누즈 버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엄마 아빠는 마라에게 너 대마초 피우는 것 이미 안다며 한 대 피우라고 제안해요. 다음날 아침에 그녀는 알약을 먹고 딜런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라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성적인 상황에 놓인 자기 몸이 선물이라며 그들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딜런은 그들이 관계 맺는 와중에 마라가 터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에서도 격리는 이뤄졌습니다. 마라의 학급 학생들만 따로 한 건물에서 수업을 들었죠. 친구 중 하나인 콜은 이제 항상 풋볼용 보호대로 무장한 수트와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누군가 혹은 자신이 터질 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거였죠. 학교가 끝나고 마라는 수사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라는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수사관이 아직도 학생들에게 밀착하고 있는 것을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항상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상황을 준비하며 지켜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마라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딜런에게 줄 생일 선물을 계획합니다. 마라는 딜런을 헛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그곳을 색색의 정등으로 꾸미고 80년대 음악을 틀어놓고는 함께 춤을 춥니다. 딜런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며 마라가 준비한 선물이었죠. 그들은 춤을 추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연인으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딜런은 마라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라는 부끄러웠는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웃어 넘기고 여름에 여행을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갔습니다. 과학자들이 격리 연구 끝에 발견한 약인 스누즈 버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또 연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패닉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며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마라와 딜런도 함께 도망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손을 놓치고 말았죠. 풋볼 수트로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던 콜이 마라 눈앞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딜런을 찾기 위해 서둘러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피범벅이 되어서 만났어요. 살아있어 다행이라며 얼싸안고 기뻐하며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데 그때 딜런이 마라 눈앞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마라는 자기 남자친구의 피를 뒤집어 쓰고는 넋이 나간 채 거리를 배회합니다. 딜런이 폭발하며 그의 턱뼈 조각이 마라의 이마에 박혔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몰랐죠. 마라의 엄마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샤워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웅크리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어요. 엄마가 그녀에게 묻은 피를 닦아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라는 약을 먹기를 거부하며 죽고 싶어 했습니다. 테스가 그녀를 끔찍이도 걱정하며 몇 번을 찾아왔지만 그녀는 다 무시했어요. 마라는 침대 밑에 들어가 딜런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의 영상을 계속 봅니다. 또 그녀는 술로 고통을 달래려고 했어요.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마라는 테스의 집에 도착했어요. 마라의 집에서 16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마라는 테스에게 놀자고 하지만 테스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른 졸업해서 이 동네를 떠날 거라면서 말이죠. 마라는 우리에겐 해변의 집에서 평생 꿈꿔온 삶이 있지 않냐고 말해요. 하지만 테스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나 있을 것 같냐며 일갈하고 스쿨버스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마라는 떠나는 차량 뒤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그러고는 마트로 향하죠. 술을 훔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칼라 수사관은 마라를 돕고 싶다고 말했지만 마라는 그녀의 자동차 뒷유리를 박살내버리는 것으로 대답해요. 집에서 마라는 부모님과도 말싸움을 벌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학생들은 이 저주의 원인이 마라가 아니냐는 온갖 루머들을 떠들고 있었어요. 그 모든 사건들은 마라가 주변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면서 말이에요. 마라 자신마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마라가 졸업 프롬 파티에 갔을 때 테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마을을 떠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라는 파티장에서 얼음이 가득 든 대접에 술을 들이붓고 그걸 국자로 떠마십니다. 주정뱅이처럼 말이에요. 장학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마라는 무대에 올라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불러와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마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너도 나도 사과하죠. 마라는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딜런의 무덤가였어요. 딜런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여기 있어. 마라는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나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위에 누웠어요. 딜런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 옆에 누웠죠. 그들은 두 아이가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는 자신이 딜런을 처음 본 날엔 환각버섯에 취해 딜런이 아주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중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슬퍼하죠. 딜런의 어머니는 마라에게 다음 주에 식사하러 자기 집에 오겠냐고 초대합니다. 마라는 그러겠다고 하며 딜런의 어머니를 위로해요. 애써 마라를 위로하려 하지만 사실 아들을 떠나보낸 스스로도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거든요. 마라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 사과하고 포옹하죠. 마라는 자기 이마에 박힌 딜런의 턱뼈 조각을 가리고 있던 반창고를 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폭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도 그 이상한 학생들의 죽음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자기 남자친구의 기억을 담고 있는 그의 아이스크림 트럭을 타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도시를 떠나오며 앞으로 자기 삶의 미래를 꿈꿉니다. 그녀는 작가가, 아이를 아주 많이 낳은 어머니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꿈꿉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녀의 삶에서 매일같이 오늘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녀는 해변가에 집을 얻었습니다. 테스도 함께였죠. 그들은 볕 잘 드는 집에 앉아 발을 따뜻한 모래 속에 놓고 물담배를 피웠죠. 나이가 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영상 많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